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9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날 또는 해를 뜻하는 일부가 되겠습니다. 일부를 쓰는 한자로 대표적인 것은 자기 자신, 날을 뜻하는 일자, 밝다라는 의미의 명자, 낮 시간대라는 의미의 주, 열흘이라는 의미의 순, 경치, 풍경이라는 의미의 경자 등이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한자는 바로 날이라는 의미의 일자가 되겠습니다. 날짜 할 때의 날이죠. 또는 해라는 의미의 이 날 일자는 이게 해 모양을 그린 거죠. 일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총 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날 또는 해를 뜻하는 일자가 되겠습니다. 일일 할 때 뒤에 있는 일은 날짜의 단위가 되고 앞에는 그 날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일일 하면 원데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데이가 원래 이제 부사로 어느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지금 현재 원데이는 하루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틀, 사흘, 나흘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바꿔서 며칠인지를 나타낼 수 있죠. 일, 해, 월, 달, 성신 이건 성도 별이란 뜻이고 신도 별이란 뜻입니다. 해서 성신하면 별이란 뜻이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 그러니까 천체를 얘기하는 거죠. 일광이라고 하는 것은 낮 시간대에 비추는 빛, 즉 햇빛을 얘기하는 거죠. 햇볕이 아니고 햇빛입니다. 일주일 할 때 이 주일도 날짜의 단위죠. 7일 단위로 움직이는 위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앞에 원은 하나의 주간이란 뜻이고 2주일, 3주일 이런 식으로 이 숫자를 바꿔가면서 주일의 숫자를 표시할 수 있죠.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24시간 이내에 도래하는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죠. 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간, 요 위크에서 차지하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의 7개 날짜 구분을 얘기하는 거고 생일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일정표라고 하는 것은 일정은 하루의 일과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 표는 그 하루 일과를 리스트업한 것을 일정표라고 얘기를 한다.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경축일로 휴무하는 날을 얘기합니다. 공휴일은 조금 넓은 의미로 휴무일 전체를 그냥 공휴일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 공휴일은 국가 경축일을 얘기하는 거고 또 공휴일이 그냥 국가 그 경축일을 공휴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공휴일이라고 하면 업무를 하지 않는 은행과 공공기관의 업무를 쉬는 경축일을 얘기하는 거죠. 종일 또는 온종일 같은 말이죠. 하루 내내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루라고 하는 것은 24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주자가 되겠는데요. 낮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낮이라는 의미의 이 주자는 지금 현재 쓰는 것이 이 글씨라는 의미의 이제 서자가 되겠는데요. 여기까지가 서자예요. 이 서자에다가 밑에 날일자를 하나 더 그어주면 낮이라는 의미의 주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주자는 낮이라는 의미의 주자가 되겠습니다. 주간, 야간 할 때의 그 주자를 얘기하는 거죠. 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이라는 주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간은 데이타임, 즉 해가 떠 있는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주야로라고 하는 것은 주는 낮, 야는 밤이란 뜻이죠. 해서 밤낮 없이 란 뜻입니다. 불철주야라고 하는 것은 이 철이 가리다 그런 뜻이죠. 이제 가리지 않다라는 것, 불이니까 가리지 않다. 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인가 몰두하다 그런 뜻입니다. 주야장천, 그럼 주야장천이라는 말이 주야장창이라고 현대인들은 많이 씁니다. 근데 주야장창이 아니고 주야장천이다. 주야장천은 잘 안 써요. 주야장창이라고 잘못된 말을 많이 씁니다. 주야장천이라고 하는 것은 밤낮 없이 계속해서 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라는 뜻이죠. 24시간 내내. 주경야독이라고 하는 것은 요 경은 밭을 갈다 라는 뜻이고 요 독은 독서를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독서를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말 글자 그대로 보면.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원래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학구열이 높은 국민들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국인들은 이제 그 가정 형편이 원활치 않을 경우 본인이 낮에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밤에는 야학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일이 아주 많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주경야독 해서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주라고 하면 대낮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게 한글로 대낮이나 한자로 백주나 같은 말인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걸 백주대낮 이렇게도 씁니다. 중복된 말이죠. 그럼 어쨌든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주와 대낮은 같은 말이 이렇게 중복돼서 쓸 수 있다. 허는 한낮에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할 때 범죄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백주에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목을 가리지 않고 지멋대로 굴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광색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 비치는 햇빛의 색상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전등의 이 불빛이 햇빛의 파장에 가까운 전등 불빛을 얘기합니다. 주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주행성이라는 말은 많이 안 써요. 야행성에 대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주행성이라는 말을 가져온 거예요. 야행성은 예를 들어서 호랑이라든지 이렇게
그 밤에 주로 활동하는 성질을 야행성이라고 하고, 그 반대가 이제 낮에 활동하는 성질을 주행성, 벌 같은 거는 주행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학도 원래 주학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네, 야학이란 말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주학이라는 말을 불러온 거예요. 야학은 나이트 스쿨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한국이 아닌 데서는 그 밤에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죠. 근데 한국에서는 밤에 운영하는 학교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은 야간에 설치된 학교들이 많죠. 그래서 그 야학의 반대로 주학, 원래 주학이죠. 학교는 이제 주근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근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주근이라는 말을 이제 쓴 건데요. 오버타임, 그 밤에 오버타임 하는 것을 우리가 야근이라고 하는 거에 반해서 주간 근무를 하는 것을 주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자는 이제 명자가 되겠는데요. 밝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나타내는 일과 달을 나타내는 월이 합쳐져서 밝을 명자를, 요게 지금 삐쳐서 올라가는 겁니다. 밝을 명자를 구성하게 되죠. 밝다, 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을 명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명도라고 하는 것은 색의 삼원소 중에서 채도, 명도, 색상 중에 그 명도를 얘기하는 거죠. 밝기를 얘기합니다. 0에서 10까지의 이 숫자로 나타내죠.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 의심할 여지 없이 깔끔하게 규명됐다라는 뜻입니다.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명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분명하다, 명확하다, 명쾌하다, 선명하다는 사실상 의미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뉘앙스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죠. 명쾌하다는 상대적으로 감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거침없이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 없이 아주 깔끔하게 설명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선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선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향점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예를 들자면 그 노동조합에서의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일을 할 때 뒤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 투입된 일에 대해서 몰두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선명성이라고 해서 그 일에만 오로지 몰두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뜻으로 함께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안의 내용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투명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그 구성원들이 전체적인 일의 내용, 진행되는 사항들을 모두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물건 또는 그 일의 진행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내용을 밝혀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그 일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또는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히기 위한, 그러니까 어둠을 밝히기 위한이란 뜻이죠. 밝히기 위한 빛을 조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하는 말을 논리적으로 또는 증거를 이용해서 밝히는 것을 증명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한 개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한국어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그리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 조성이 어떻게 되고 그 단어가 어떤 내용도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